눈 뜨자마자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꼼꼼히 해주고, 그러고 나서 하루 일과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보통 물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 화장실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요, 오늘 드릴 말씀은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스트레칭을 좀 하고 일어나시면 어떨까 조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동의보감에 보면은요, 맨 앞 챕터가 양생이에요. 양생, 생명을 기른다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나열을 해놨는데요, 그 중에 보면 고치법, 이를 부딪혀라, 손을 비벼서 양쪽 눈을 눌러줘라, 혀를 입천장에 대서 침이 입에 고이면 그것을 삼켜라,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도인안마라는 챕터에 담아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트레칭 해주고 주물릴 수 있으면 주물러주고, 도인 안마라고 한 단락을 만들어 놓고 이런 그 체조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동의보감을 이렇게 보면은요, 맨 앞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넣어 놓은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오래 살려면 이런 스트레칭, 체조를 꼭 해줄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책의 맨 앞에서. 자동차 애호가들 사이에서 끝나지 않는 토론 주제가 있습니다. 자동차 예열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갑론을박이죠. 근데 이제 자동차 애호가들은 시동을 걸고 3분에서 5분 정도 예열을 한 후에 출발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 전문가들이 또 나와서는 요즘 차량들은 옛날 차량과 다르니까 10초, 20초면은 전체 오일이 순환이 된다. 그러니 시동 걸고 한 10초, 20초 있다가 서서히 출발하면, 바로 풀악셀을 하는 게 아니라면은 예열 과정은 10초, 20초만 해도 충분하다. 이제 갑론을박을 하죠. 근데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떤 예열에 대한 논란이 있고, 그 자동차를 아끼는 분들은 자동차도 5분 정도는 워밍업을 할 수 있는 예열 시간을 갖자고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소중한 우리의 몸은 5분 정도의 시간도 투자를 안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의원에 이제 여기 학교에 근무하시는 체육 선생님, 또 무용 선생님, 특기 스포츠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을 때 여쭤봐요. 뭘 하다가 어떻게 다쳤는지. 그러면 제가 교사인데 아이들이 이렇게 가르치려고 시범을 보이다 다쳤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용 선생님도 이렇게 팔짱 끼고 학생들 지도하다가 이거 선생님 하는 거 잘 봐, 이러고 헉 하다가 이렇게 다치는 경우, 체육 선생님들도 몸을 충분히 풀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시범 보이다가 또 다치는 경우. 여러분들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좀 일찍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동선수들이 워밍업을 할 때는요, 일반인이 똑같은 양의 워밍업을 하면 하루 이틀 알아 누울 만큼의 운동량을 워밍업으로 할애를 합니다. 잔디밭에서 막 뛰고 야구장 몇 바퀴씩 돌고 스트레칭 꼼꼼히 해주고, 일반인 같으면 진짜 체육대회에서 할 만한 그런 정도의 운동 강도로 예비 운동을 한다는 거죠. 워밍업을 그렇게 철저히 해줍니다. 특히 이런 겨울철에는 눈 뜨자마자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눈 뜨자마자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꼼꼼히 해주고, 그러고 나서 하루 일과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야 부상이 적어요. 예전에 이제 우유나 신문을 이제 배달해서 구독을 했었잖아요. 아침에 우유나 신문을 줍다가 허리 삐끗해서 오시는 분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 우유나 신문이 무거운 거예요? 그렇지 않죠. 가벼운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내 상체의 무게를 허리가 감당을 못하고 삐끗하게 되고요. 또 아침에 세수 내지는 샴푸를, 그러니까 샤워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허리를 숙여서
샴푸를 하는 경우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 모든 게 기상하자마자 스트레칭을 안 해주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부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겨울철엔 더 그래요. 굳어있는 몸을 유연하게 스트레칭을 해주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눈 뜨자마자 해야 될 거는 일단 기지개를 크게 한번 켜주는 거죠. 양손을 위로 올리고 이렇게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기지개를 힘껏 켜주고요. 그 다음에는 양팔을 이렇게 배 위나 가슴 위에 얹고요. 엄지 발가락 끝을 배꼽 쪽으로 최대한 당겼다가 몇 초 머무르고 또 최대한 엄지 발가락을 발바닥 쪽으로 쭉 밀었다가 이렇게 해서 다리 종아리 근육을 충분히 이완을 해주는데요. 이 동작에서 허리까지 이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기지개 켜고 상체 스트레칭하고 발끝을 양발을 배꼽 쪽으로 당겼다가 발바닥 쪽으로 최대한 밀어내고 이 동작을 한 10번 정도 반복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해준다면은 이렇게 손을 위에 올리고요. 다리를 들어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젖혀주고 그 반대 동작도 이렇게 해주면은 허리 근육이 훨씬 더 이완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동작을 한 다음에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옆으로 살짝 굴러서 일어나셔야 이 허리에 오는 부담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동작을 안 하고 바로 이제 일상, 세수할 때 허리를 숙이는 동작, 신문, 우유를 줍는 동작, 이런 데서 오는 부상만 줄여도 허리 건강을 많이 지킬 수가 있겠죠. 오전에 일어날 때 이렇게 스트레칭을 5분 정도 꼼꼼히 해주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좋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똑같은 동작을 잠들기 전에 또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야간에 수면 중에 다리에 쥐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쥐가 난다는 거는 딱 두 가지 상황이거든요. 축구선수 마라톤 하다가 또 군인들 행군하다가 이게 뭡니까?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할 때 쥐가 날 수가 있죠. 반대로 잠잘 때 쥐가 나죠. 딱 두 가지 상황이에요. 근육을 너무 쓰거나 너무 안 쓰거나. 근육이 필요로 하는 혈액 공급이 덜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쥐어짜면서 혈액 공급을 받으려는 그런 보상 장치가 바로 쥐가 나는 것인데요. 어찌됐건 잠들기 전에도 이 발끝을 배꼽 쪽으로 최대한 당겼다가 발바닥 쪽으로 밀었다가 하는 이 동작을 여러 번 해주고 잠을 청하면 쥐 나는 일이 훨씬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칭 2번, 하루 2번. 한 번만 하시려면 기상 직후에 하시면 좋고요. 내가 추가로 밤에 다리에 쥐가 많이 난다, 하지가 불안하다, 하지 불안증이라는 증상도 있거든요. 다리를 어떻게 해도 편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엄지발가락을 당겼다 밀었다 하는 스트레칭을 여러 번 해주고 수면을 취하면 야간에 수면 중에 쥐가 나는 증상도 많이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이 웅크리고 잠을 자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근육들이 너무 뭉쳐 있고 잠을 자는 동안 그 뭉쳐 있는 근육에 피로 물질들이 고여 있단 말이에요. 특정 부위나 특정 근육에. 그래서 이거를 기지개 그리고 발가락 운동 그리고 허리 돌리기 이런 스트레칭을 통해서 피로 물질들을 확산시켜 놓으면 그 특정 근육에 있던 피로 물질이 그 근육에 손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현저히 줄어들도록 할 수가 있으니까요. 특히 겨울철에는 눈 뜨자마자 일어나기 한 5분 정도 스트레칭을 좀 꼼꼼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일상생활을 하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육의 부상 그리고 어떤 건강까지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상 후에 스트레칭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